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목의 오행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었고, 간목은 큰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을목은 화초기도 하고 여린 나무, 묘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봤죠. 자, 부산 박도사님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상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쪽에서는 그 간목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일간으로 나온 자식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나무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게 크려면은 정원에 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나무는 정원에 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구 밖에 심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의미인즉슨 간목일간으로 태어난 자식들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은 기숙학교에 보내던가 아니면 유학을 보내던가 이렇게 해야 그 아이가 자식이 더 큰 나무로 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정원의 하초입니다. 정원의 하초이기 때문에 을목일주로 태어난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정을 꾸미고, 정원의 화초는 집 안에 있는 그런 담장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담장이 허물어지면은 야생화가 되죠. 담장이 허물어지면 야생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꽃이 예쁘다고 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을목일간들은 집안의 담장을 높이 잘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그 가치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집안의 담장이 허물어지면은 야생화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꽃을 딸 수가 있는 거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을목은 정원의 보호를 받고 정원 안에서 피어야 그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저는 저에 대해서 잠깐 궁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동하입니다. 본명이에요.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아라는 이름이 좀 못마땅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아동틱하고 그래서 한때는 좀 계명을 많이 꿈꾸기도 했거든요. 언제 그랬냐? 제가 성명학 책을 읽고서 제 나름대로 제 이미지에 맞게, 그 당시에 20대의 이미지에 맞게 한번 계명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였죠. 어쨌든 그 계명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계명은 이제 사주를 배운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 군대 시절이었어요. 군대 시절에 강원도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보초 근무를 쓰잖아요. 강원도에 가면은 철책선이든 탄약고든 위병소든 이렇게 근무를 쓰면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가슴이 뻥 뚫리고 나른하게 그런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고 머리도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계속 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너 어떻게 살래? 앞으로 제대하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공부가 나한테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진로가 뭔지, 나의 미래는 어떤 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허전하기도 하면서 궁금하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복귀하면서 이제 그 사주명리 책을 한 권 사다가 이제 독파를 합니다. 내 읍안에서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취침하십시오 하면은 불 켜놓고 보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상병 때부터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후라시 갖다 놓고서 이제 책을 정말 막 새로운 학문이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 나란 존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좀 봤으니까 이제 그 부대원들 같이 사주도 좀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선임이든 후임이든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뭐 언제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거죠. 지금의 수준의 그런 통변을 했던 거죠. 김 병장님은 목이 많아가지고요. 어쩐지 어지시더라. 막 이러면서 뭐 좋은 멘트를 막 날립니다. 사회 나가시면은 뭐 교육자도 되실 수 있고, 뭔가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며, 뭐 기획부서나 뭐 경영 이런 쪽으로도 소질이 있으시고, 제복도 좋으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뭐 봐줬던 것 같아요. 뭐 격국이나 뭐 용신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 당시에는 그냥 오행의 성격, 오행이 어떤 오행이 많은지, 그거에 대한 오행이 화가 좀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화가 많으면 화에 대한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은 야, 그래, 정말 잘 맞는다, 막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던 그런 분들도 있고, 후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책을 사다 놓고 하다가 이제 나한테도 맞는 좀 괜찮은 이름이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성명학 책도 사다가 이제 이름을 지었죠. 원형이정으로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형이정으로. 자, 획수 갖다 놓고 써서는 안 되는 글자 다 피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클석자의 배프로 해가지고 이석우라고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만나는 다른 친구들한테 야, 나 이름 바꿨어, 석우라고 불러줘 해서 그 당시에 친구들은 저를 석우로 불러주고 지금도 석우라고 불러주는데요. 계속 그 이름을 이제 정식 개명을 하고 썼으면은 제 이름이 됐었겠지만은 그냥 호적은 바꾸지 않고 그냥 불러주는 이름으로 좀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석우라는 이름, 크게 베풀고 살라라는 그런 뜻이었죠. 클석자의 베풀어.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좀 보탬이 되고 남들한테 뭔가를 베풀어주는 인생을 좀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 이면에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사주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약간 제 내면에 있는 그런 욕심인 거죠.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 잘 살아보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나란 사람을 누군지 알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거죠. 그런 욕심에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공부의 시작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학문이 사주팔자라는 학문이 저한테는 좀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시골에 계셨지만은,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동아아버지 여기 삐었는데 침 좀 놔주세요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침도 놔주시고, 동아아버지 우리 아들 뭐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누구네 집 손자 이름도 지어주고 뭐 태길도 해주시고 뭐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학문이 저한테는 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뭐 전수를 해주시고 그러시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다른 일을 할 줄 아셨겠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범하게 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저러 일을 좀 하는데 계속 이제 고비가 올 때면은 이 학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이 사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저에 대한 그런 궁금증 이런 것들을 계속 유발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알고 싶은 한 학문, 내가 누군지 좀 알고 싶어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학문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는 그런 거죠. 이 학문을 한다는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이 학문 자체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시간에 가는 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느 순간에 오면은 뭐 아프겠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뭐 좀 죽을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스스로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오니까 나도 뭐 저 정도 되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라고 이제 미리 이제 생각을 해둘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일단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열심히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학문이 내가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봄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계속 봄날에 있는다? 봄날을 꿈꾸고 산다? 그러면은 약간 정신적인 이제 분리가 좀 생기겠죠? 근데 내가 이제 봄에 운을 지나고 뭐 여름에 있던가 아니면은 다시 거꾸로 겨울로 가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시기에 맞는 그런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주 공부를 하면은 그거를 본인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본인 스스로 이 사주를 공부해서 아는 단계에 올라가면은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병화 을목까지 했고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병화는 양 중의 양이죠. 양 중의 양, 태양, 하늘에 뜬 태양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가 있으면 빛의 교란이 온다고 합니다. 빛이 교란이 와서 어두워진다고 그러죠. 태양은 정신, 화라고 했는데 정신이 두 개다 그러면은 정신이 두 개다 헷갈리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천간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다. 천간에 병화가 두 개 떠 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다. 세 개가 떠 있다. 뭐 네 개가 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태양은 홀로 떠 있을 때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떠 있고 그러면은 다시 어두워지기도 하고 뭐 불면증도 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밤에는 어두워져야 되는데 이제 항상 낮인 거죠. 밤 시간으로 가지 않고 항상 낮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갈등이 많이 생기고 병 두 개가 본인의 빛이 밝다고 주도권 다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저기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화에 뭐 도플갱어라는 그런 뭐 영화를 보면은 내가 나랑 좀 시간을 달리해 가지고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사는데 어느 순간 딱 만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랑 똑같은 누군가가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뭐 병화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병화가 제일 심한 거고요. 정화는 오히려 같은 정화가 있어도 좋아요. 왜냐면은 정화는 별이기도 하고 별물이기도 하고 은하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병화는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밤에도 태양이 뜬 것처럼 환하다 그러면은 밤낮 구분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있죠. 자, 병화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면은 병화는 뭐 태양이기도 하지만 달도 됩니다. 밤에 밤 시간에 태어나는 병화 같은 경우는 달이라고도 하고, 화는 문명지상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화, 그리고 뭐 허세도 있고 사치도 있고 뭐 화려함도 있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중의 양이고 광명, 빛이다. 병화는 고층 건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화라는 이 일간이, 화의 일간이 좋은 사람들은, 사주에 필요한 사람들은 고층 건물에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화의 기운이 그냥 통째로 그냥 풍수로서 화의 기운을 섭취하는 거죠. 고층 건물에 사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화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집이 남향으로 돼 있으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게 또 용신이기도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화는 동물로 따지면 사슴이 돼요. 사슴이 되는데 이 화의 기운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해바라기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집에 뭐 사슴 그림을 갖다 놓던가 말 그림을 갖다 놓던가. 말 그림은 오화죠. 그러니까 하늘에 뜬 병화니까 사슴이라고 했으니까 사슴이 노니는 그림, 이거는 역시 병화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화는 빛이기도 했고 에너지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전자, 광선이기도 되고, 병화 일간들이 이제 내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고고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만인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공명정대함이 있어요. 병화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차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빛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정간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개수가 있으면 참 좋아지죠, 사주가. 왜냐면은 개수가 이렇게 태양 하나를 지워주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병화는 방송이나 연예, 예술 이런 쪽으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오덕 중에는 뭐 예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화니까 거짓 없고 그냥 깨끗해요. 명랑하죠. 자, 오행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병화가 어느 오행이 왔을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자, 이렇게 되죠. 병화가 간목을 보았을 때는 좋아요. 왜? 큰 나무를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행에서는 목생화를 받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태양이 떠가지고 나무를 길러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을목도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화는 큰 나무를 크게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병화가 옆에 간목이 있으면은 자기의 쓰임,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만약에 없는 화는 본인의 할 일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없으면은 토나 금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토를 그러면 토나 금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토는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화가 같이 간목을 봤을 때는 좋다. 을목도 역시 좋긴 한데 보람은 좀 적다. 왜냐하면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병화가 병화를 보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척 괴로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정화를 봤을 때에는 뭐 별 상관이 없죠. 정화를 봤을 때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음양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비쳐서 밝고 밤에는 별도 떠서 다닐 수 있어서 병화가 옆에 정화를 두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이제 환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밤길이 무섭지가 않아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병화가 옆에 정화를 두고 있으면은. 하지만은 이제 밑에 있는 지지가 뭐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역시 화의 성격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성질이 조급하게 되고 화끈하다 못해 폭발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금방 화를 좀 잘 낼 수가 있어요. 또한 그거까지는 어쨌든 화의 기운이 많은데 금의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정화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이 있다 그러면은 금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금을 다 녹여버린다 그러면은 금과 관련되어 있는 오행의 육친이나 뭐 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자, 병화가 오늘은 좀 지저분하네. 자, 병화가 무토를 봤을 때는 어떤가요? 무토는 큰 산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병화의 빛을 좀 가린다고 하죠. 무토가 음지를 좀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산의 반대편에는 음지가 음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무토를 봤을 때에는 병화가 좀 그래요. 하지만은 기토를 봤을 때는 좋아하죠. 기토를 봤을 때는 좋아합니다. 그렇지? 논이나 논밭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화가 기토를 보면은 기토가 옆에 있는 뭐 간목을 쓰러뜨린다고 그래가지고 각기합을 해가지고 그 간목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화가 기토를 보고 간목을 보면은
간목을 쓰러뜨리기 때문에 기토가 안 좋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병화는 토의 기운을 보면은 본인의 그런 그 만물을 생장시킬 수 있는 이 토를 좀 어느 정도 따뜻한 온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 이제 겨울철에 태양은 그 쓰임이 더 크죠. 왜냐면은 겨울은 춥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다들 양지에 나가가지고 해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병화일주들이 어딜 가도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에 해자 축월에 태어난 병화일간들이 다니는 곳곳 환영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역시 이런 토를 보면은 언 땅을 좀 녹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병화가 그 다음에 경금을 보면 어떨까요? 경금을. 자, 경금을 보면은 역시 경금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경금이 간목을 이제 잘 이렇게 벽갑해 주지 않습니까? 잘 간목을 다듬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경금을 보면 좋고요. 역시 경금은 편재의 속성, 그러니까 재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병화가 이제 경금을 봤을 때에는 그런 이제 편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약간 주색방탕해질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재성을 본다는 그 자체는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단점은 있다. 주색방탕해질 우려가 있고 약간 그 투기성으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큰 돈 벌고 싶어 하는 그런. 그거는 어느 오행이든 편재를 옆에 두고 있으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비단 병화뿐만 아니라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인데 병화가 그러니까 화끈하니까 더 오히려 그러니까 병화는 태양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똑같이 잘못을 해도 다른 일간들보다는 병화 오행이 더 튀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더 금방 발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병화가 신금을 보면 어떤가요? 병화는 신금 정제입니다. 신금은 보석인데요. 병화는 앞으로 배울 청간합의 병신합수 오행이 된다고 그래서 합화수가 된다고 그래서 두 청간은 합의 관계입니다. 병화와 신금은 합의 관계고요. 둘이 이제 있으면은 그거죠. 신금은 보석이라고 했으니까 병화가 이렇게 조명이 됩니다. 이렇게 환한 조명이 돼서 보석을 반딱반딱 빛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또 그런데요. 또 우리 양간들은 또 음간에 그 간목의 기토를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간목의 기토를 봤을 때에는 양간이지만은 사회적인 그런 소임들을 좀 잊고 좀 그 재성과 같이 연애하느라 바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시 병화 역시 신금 재성을 보면은 둘이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삽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뭐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신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병화가. 그래서 약간 큰 일을 할 사람이 그 중에 반의 반밖에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신금에 묶여버린다.
양간은 음천간을 만나면, 합의되는 음천간을 만나면 묶여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왜냐면은 이 신금이 지지로 내려오면 유금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병신합을 하면은 이 병화가 이 유금이 포태로 치면은 운성으로 치면은 사지예요. 사지.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후 18시, 오후 6시. 그러니까 해가 지는, 석양이 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신합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죠. 태양이 서산마루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쪽 하늘로 태양이 지는 겁니다. 그런 줄 모르고 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신합은 그렇게 썩 좋은 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합이니까요. 오행상으로는 십성으로는 재성을 보고 재성에 푹 빠져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화일주 남자는 신금 재성을 보면은 신금한테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그리고 여자에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은 이제 신금이 본처가 되면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잘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좀 수임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수를 보게 됩니다. 임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은 병화의 진가가 돋보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병화가 제일 좋아하는 천간은 간목과 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보면은 호수에 태양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는 그런 모습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상형이라 해서 태양의 진가가 최대로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임수가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병화가 계수를 보면은 계수는 비나 안개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더운 4, 5, 미 월에 태어난 그런 일주나 그리고 화의 기운이 삼합을 짓는 일주들은 계수의 역할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수가 바로 옆에 병화 옆에 떠 있으면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있기 때문에 햇빛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100%여도 7, 80%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다가 저 계수가 없어지는 시기에 100% 이상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병화는 계수를 꺼려 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시간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